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 사기 범죄 실태 그리고 재범 메커니즘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사기 피의자가 피의자가 21만 명 전수 통계로 본 이 고질적 재범 그리고 법적 제도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상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사기를 치는 사람들 왜 칠까요? 전체 피의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전과자 비율 그리고 동종 재범의 이 심각한 확대 양상인데요. 여러분들 사기를 치는 사람들 있죠? 이 사기를 치는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 또 사기를 치는 재범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 알고 계십니까? 뭐 실태가 어떻게 나오든 그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사기치는 사람들은 계속 사기쳐요. 신기하게도. 끝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영상에서 한번 뭔가 이 사기를 치는 인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정말 그 실태와 현실 사태 파악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보면은 요런 내용이 있어요. 자, 사기 피의자 전과 보유 비율인데 피의자 2명 중에 1명은 이미 범죄 전력자예요. 24년 전체 사기 피의자가 21만 명이에요. 21만 1051명이거든요. 이 중에 전과 보유 피의자가 9만 7천 명이에요. 이 절반입니다. 초범은 4만 8,310명, 2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고, 전과 미상 확인 불가 피의자가 6만 5,740명, 31%다라는 거 볼 수 있어요. 사기 범죄가 단발선 탈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사기를 치고 있다. 이제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런 심각성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그 내용들을 살펴본다면 사기 피의자 전과 재범 유형 구성인데 전과자 동종 사기는 이제 재범자가 17.5%, 그리고 전과자 이종 재범자라고 해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 다른 범죄 사기 범행으로 유입된 이 범죄자가 28%, 그리고 초범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22%밖에 안 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15년간 사기 피의자 전과 비율 추이를 보면은 점점 뭔가 늘어나고 있고 24년도에는 최고치가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 되고 있다는 거고, 재범의 심화, 악순환 메커니즘인데 여기 보면은 상습 다 범죄자, 9범 이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동일 재범의 단기 재발 양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1년 이내의 재범이 3,437명, 2년 이내의 재범이 3,474명, 3년 초과 재범이 12,640명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굉장히 빡세게 좀 굴려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대검찰청이 분석했을 때는 사기 재범률이 높은 3대 원인은 범행의 직업화예요. 가장 큰 게 이건데, 사실상 생계를 위해 직업적으로 범행을 반복하면서 취득한 이 범죄 수익에 대해서 처벌 수위가 굉장히 경미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고, 그리고 불구속 재판, 추가 재범에서 뭔가 재산범죄 특성상 편취 범위 입증이 어렵고, 그 다음에 현장 검거율이 낮아서 구속이 굉장히 늦어져요. 그러면 뭐 돈 세탁하고 이미 이런 것들은 다 끝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뭔가 잡아내기가 쉽지 않고 입증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변제자금, 진짜 피해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조차도 뭐다? 돌려막기 한다라는 거.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보면 남는 장사라는 인식, 그리고 법조계의 지적인데 복용만 하면 그만이라는 이 범죄 심리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난 깜빵 가가지고 뭐 살았어.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커버 쳤다. 약간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볼 수 있겠고, 다음 보면 이제 범죄 수익 회수, 실태, 그리고 그 대응 과제인데요. 어찌 보면은 93%에 달하는 회수 불능 사태. 여러분들 사기 피해 당했다고 해서 그 보상을 전부 받았다라든지 보상을 받았다라는 이런 기사나 내용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상 그 내용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이나 힘들다라는 걸 아마 다들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회수된 수익 전무에서 이 23만 5,648건, 92.8%가 1원도 회수하지 못해요. 사기를 당하면 이 피해 회수, 원금 회복은 절대 어렵고, 그리고 범죄 수익 전부 회수한 건이 오히려 5%가 있긴 한데 정말 진짜 이런 걸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입증하기 힘들다라는 걸 아마 또 느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변제 돌려막기라든지 사기를 치는 인원은 계속 사기를 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만 똑같은 피해를 보든 뭘 하든 사실상 피해를 갖다가 봐도 우리가 보상을 받는다든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얘네는 애초에 생계 유지, 지들도 나름 직업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직업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돈을, 또는 때로는 가정을 갖다가 앗아가는 이런 나쁜 부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번 시간은 이 사기 범죄 실태에 대해서 한번 봤는데, 재범을 하는 사람들 좀 더 가중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결국에 그들의 심리는 뭐다? 야, 깜빵 한번 갔다 오면 되지 라는 이런 심리 때문에 계속적으로 범죄는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 돈을 못 찾는 걸 뭐 이런 범죄자들은 알기 때문에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현사태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신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